걸 목적으로 안 잡히는 게 얘의 최대 목적이었어. 범죄는 처음 저질러 보는데 이런 거 진짜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이 여자를 이제 강간하려고 그랬는데 강간을 했다고 잡혀서 처벌받는 건 무섭거든. 그러니까 저지르되 범행을 저지르되 안 잡히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흔적이 되게 역력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례 사정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질 바깥에다가 사정을 했는데 그 사정한 액이 항문 부위를 타고 내려온 거지. 그래서 거기서 정액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사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범인이. 그렇죠? 범인은 사정을 했다는 거거든. 근데 사정을 했는데 질 안에다가 사정을 한 게 아니야. 아예 질에다가 꽂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 성기 부분을 막 문지르거나 그렇게 자기의 성기를 이쪽에다 문지르거나 그렇게 넣었다가는 증거가 남으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사정은 했죠. 사정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액이 피해자의 항문 부위로 흘러내렸겠죠. 그러게 난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런 다음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깨끗이 닦은 거예요. 피해자 깨끗이 닦으면서 자기가 접촉했던 부위 피해자와 자기가 접촉된 부위는 깨끗하게 다 닦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접촉됐던 부위가 뭐냐면 피해자의 그 그러니까 성기에 있는 털도 깨끗하게 면도칼로 했죠. 근데 다 닦았는데 어디만 못 닦았어요? 여기 여기 깃불 있는데 못 닦았고 항문 주위를 못 닦은 거야. 안 닦은 거야. 근데 거기에서 증거가 반응이 나타난 거죠. 깃불에서 나타나고 항문 주위에 DNA. 그런 걸로 봤을 때 범인은 어떤 사람이다? 상남자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처음 해보지만 굉장히 좀 겁도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전과 기록이 없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전과 기록이 없고 굉장히 세심한 데가 있어. 그리고 잡히면은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약간 좀 그런 성향이죠. 그런 성향. 한 번에 죽이지 못했어. 사람을 죽여본 그 사람이 아니야. 처음 사람을 죽여본 거야. 처음. 그렇죠. 됐고. 이제 8번째 추리한 내용. 사건 6년이 지난 후 전화를 건 제보자는 누구이며 왜 제보했을까? 왜 제보했을까요? 그 사건의 제보자는 나 이 사람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 왜 제보했을까요? 왜 제보했냐면은 그 몽타주가 있어. 몽타주를 어떻게 작성했냐면은 목격자 3명이 있는데 이 사람 진술을 토대로 해서 몽타주를 작성했어. 근데 그 몽타주는 뭐예요? 본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몽타주예요. 본 사건. 아까 내가 설명했죠. 목격자 3명 중에서 유의미한 목격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본 사건과는 해당해. 환경 미화원하고 빌라에 살던 여대생 목격은요. 딴 걸 본 거예요. 딴 거. 본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몽타주를 작성했다는 건 뭐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보자는 왜 제보했냐면은 이 사건이 이제 공소시효가 다 완성될 쯤이야. 근데 이 지금 수사 경찰서가 지금 거기 갈피를 잡지 않아. 나머지 이제 공소시효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수사 경찰관이 여전히
헛다리 짚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몽타주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안다. 그 용의자가 누구고 키가 거기에 나온 것보다는 뭐 5cm가 작다는 등 뭐 그런 소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수사가 엉뚱한 방향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건 제보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 제보자는 겁이 많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혹시나 내가 잡히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런 친구일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추리를 한 8개를 해봤죠. 그렇죠. 첫 번째 추리한 내용이 뭐죠? 친구 B씨의 진술에서 술자리를 했다는데 과연 술자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리를 해봤죠. 내가 추리한 내용은 뭐예요? 아마 술자리 없었을걸. 이 친구는 경찰서 창고인 조사에 나와가지고 창고인 조사를 할 때 경찰관한테 그날 이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 했어요. 이 친구 술 많이 먹었어요. 그게 거짓 진술 같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그날 술자리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그렇지. 내가 보는 입장은 그렇지. 내가 수사관이라면은 글쎄 그날 술자리 같이 술 먹은 거 맞아? 나는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 그치? 두 번째 우리가 추리한 내용이 뭐예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당산역이냐? 그렇지 않다. 제3의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당산역 부근은 범행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행위, 뭐 시신을 유기한다든가 유류품을 버렸다든가 사후행위가 일어난 거지 범행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추리했던 것은 피해자 A씨의 이상행동. 그날 술 먹고 이 피해자 A씨가 이상행동을 했느냐? 그것도 믿기지 않다는 거죠. 이상행동도 없었을 것 같아. 네 번째 핸드폰. 우리 핸드폰에 대해서 추리를 해봤죠. 핸드폰은 어떤가요? 정지된 폰이라고 했는데 정지된 핸드폰 같지가 않죠. 범인이 핸드폰을 갖다 놓지 않았어. 정지된 핸드폰을 이 A씨가 갖고 다녔어. 당일날에도 갖고 나갔어. 쓰지도 못한 핸드폰을 왜 갖고 다녀? 정지 먹은 핸드폰을.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핸드폰도 정지된 핸드폰 같지 않아. 다섯 번째, 친구 B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B씨는 왜 거짓 진술을 한 것일까? 뭔가 알고 있어. 이 친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진술한 거죠. 6. 시신의 유기된 상태가 기이했다. 변태 사이코의 소행일까?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해봤죠. 이 친구는 좀 소심하고 세심하고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다. 범죄는 호기심에 저질렀지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나 잡혀가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의 범인 성향일 거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추리한 것이 사건 6년이 지난 후 전화를 건 제보자. 난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8가지를 추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8가지 추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에 대한 가설을 세워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우린 추리를 이렇게 해봤어.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가설을 세워봐야겠죠.
자, 가설을 세워봅시다.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친구 B씨랑 이 피해자가 홍대 부근에서 만나서 술 많이 취해가지고 당산역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라져가지고 납치돼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야. 이 사건은 어딘가에서 이 친구가 어딘가에 제3의 장소에서 살해됐어. 이 친구는. 근데 그 살해된 장소는요 야외가 아니라 실내예요. 실내 사무실이라든가 뭐 방 아니 누구네 집 아니라든가 실내에서 벌어진 살해된 거지 야외에서 살해된 게 아니야. 이 사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음모를 면도를 했대. 음모부 여자의 성기 털을 면도기로 싹 깎았대. 여러분 야외 다닐 때 범인이 야외 다닐 때 잭나이프 같은 건 갖고 다닐 수 있죠. 그렇죠? 뭐 살인마라든가 뭐 강도라든가 이런 거 잭나이프 갖고 다닐 수 있지만 면도하려고 면도기 갖고 다니는 살인마나 뭐 그 강도는 드물죠. 그러니까 면도기를 면도했다는 건 뭐예요? 실내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어떤 집이야. 집 안에서 면도기 갖고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장지가 있었다 했죠. 화장지를 넣고 이 시신을 이 피해자를 죽인 후 깨끗하게 닦았대. 어디서 닦아요? 야외에서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은 뭐 시내가라면은 닦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어때요? 실내에서 강간하고 성행위를 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고 목줄라 죽이고 깨끗하게 닦은 것은 야외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실내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방 안이라든가 뭐 여관도 해당되겠죠. 뭐 여관에서 했다든가 아니면 개인 주택에서 했다. 하여튼 실내에서 벌어진 범죄야 이거는. 근데 화장지가 재생용 화장지래. 그게 좀 특이하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재생용 화장지를 쓰지 않죠. 그렇죠? 그냥 우리 보통 우리가 두루마리 화장지 그런 거 쓰지 재생용 화장실은 이렇게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재생용 화장지라 하더라고. 물론 이제 집에다 재생용 화장지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지. 간혹 이제 어디 사무실 갔는데 뭐 화장지 없어서 하나 갖고 왔다든가. 근데 좌우지간 재생용 화장지를 했더니 이 사건이 실내에서 벌어졌다는 건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실내에서 면도도 하고 깨끗하게 몸을 닦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야외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벌어진 사건. 근데 실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피해자는 왜 그 사람 사무실이나 방이나 모텔로 갔을까요? 뭐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변 인물이거나 아니면 친구들 여럿이서 어느 집에 같이 모였다든가 거기서 이제 뭐 만나서 놀았다든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는 떠나고 이 친구랑 범인이랑 남았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죠. 좌우지간 이 사건은 실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야. 이 친구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죠. 홍대 부근에서 이 피해자랑 만났을까요?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만난 장소가 커피숍일까요?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일까요? 아니면은 술집일까요? 술집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왜 낮아요? 술 먹었으면 혈중 알코올이 나와야지. 위에서 음식물 먹은 게 나와야지.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식사나 술은 안 먹었다는 거거든.
과연 홍대에서 만났을까요? 이 두 친구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지. 이 친구가 신림동으로 왔는지 아니면 서로 연락이 돼서 홍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그런 거 다 조사를 해봐야지. 경찰은 뭘 조사를 했어야 돼요? 이 친구 보고 그러는 거야. 홍대 어느 술집에서 만났는지. 술집 가가지고 며칠 날 이 친구랑 이 친구 아니 여자 둘이 와가지고 술 먹었대는데 술 먹은 거 맞나요? 물어봐야지. 경찰관이 가서 술집 가가지고 홍대 부근의 술집에 가서 어떤 젊은 23살 된 여자 둘이 와서 여기서 그날 술 먹었다는데 엊그저께 술 먹었대. 이거 사건이 금방 시신이 금방 발견된 거 아니야?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술 먹은 사실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해. 팩트 체크를 다 해봤어야 된다고 이 사건은. 근데 홍대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술 먹은 건 아니에요. 술집에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하면 위에 내용물이 남아야 되는데 위에 내용물이 전혀 없어. 식사한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둘이서 홍대에서 만났더라면은 커피숍에서는 만났겠지. 커피숍에 만나서 제3의 장소로 같이 갔다든가 아니 거기서 헤어져서 이 친구만 제3의 장소로 가서 살해당했다든가. 근데 그날이 이 친구 생일날이었거든.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커피숍에 만나서 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딘가에 갔겠지. 누구네 집에 가서 거기서 일이 벌어졌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알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근데 진술을 좀 엉뚱하게 하는 거지. 난 그렇게 보거든.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의 전체 가설은 뭐냐면 이 친구는 실내에서 살해됐어. 실내에서 살해됐고 살해된 어느 장소에서 이 범인이 이 친구를 살해를 했어. 살해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겼어. 성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있었어. 근데 질내에다 사정한 건 아니야. 질 바깥에다 사정을 했어. 그리고서 깨끗하게 닦았어. 근데 못 닦은 부분이 귓불하고 항문 부위를 못 닦았어. 나머지 다 닦아. 다 깨끗하게 닦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차량으로 당산역에다 갖다 버렸어. 그렇죠? 납치된 사건일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 피해자랑 이 친구는 아는 사이야. 한 다리 건너 알거나 아니면 뭐 남사친 비슷하게 아는 사이야. 이 친구랑 어울려서 몇 명이 아는 사이야. 그런 주변 인물이 범인이야. 이 사건은. 납치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납치돼서 뭐 방어흔이 있거나 뭐 구탈당하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니까. 강간을 할 때 막 방어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수도 있어. 강간을 했을 당시. 강간을 하려는데 이 여자가 강간 안 당하려고 막 버득거렸어. 버득거렸는데 뭐 큰 상처가 안 난 경우죠. 여자는 팔 잡고 이러면 꽉 눌러버려. 이 친구가 이 피해자 친구가 덩치가 큰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인 행위를 했고 한 다음에 이제 목줄러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홍대에서 만나서 당산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 친구가 실종되고 납치가 돼서 살해당해가지고 거기다 유기된 게 아니. 그렇게 사건은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그날 그 7월 2일 날 피해자 이 친구가 생일이었어.
생일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어. 이 친구만 만난 게 아니야. 이 친구는 다른 누군가하고도 또 만났어. 같이 만났다든가 하여튼 누구 만났어. 홍대에서 술 먹은 거는 거짓으로 봐요. 나는 홍대에서 술 먹지 않았다고. 홍대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겠지. 아니면 아예 홍대에서 약속 가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갔지.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유를 해가지고 다 떠나고 범인하고 이 피해자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친구가 얘네 집에도 갔다든가 놀러 갔다든가 하여튼 실내에서 그 성적인 행위를 하고 살해를 한 거지. 한 다음에 당산역에다 버린 거죠. 그렇죠? 유류품도 당산역 부근에다 버린 거죠. 노들길에다가 시신 유기하고 당산역에다 버리고 거죠. 이거는 단독범일까요? 아니면은 공범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 단독범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 윤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강간하고 그 남자가 강간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질내 사정도 안 했어. 질 바깥에다가 싸고 닦은 거지. 닦은 다음에 목 줄라서 갖다 버린 거지. 그러면 공범은 없더라도 이 사실을 알고선 뭐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 협조한 사람? 그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도 있어. 다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야, 너 왜 그런 짓 했어? 아이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좀 유류품 저기다 좀 갖다 줄래? 갖다 버리고 올래? 나 시신 유기하는 동안 너 유류품 그거 저기다 좀 갖다 놓고 와줄래? 뭐 이런 동조자는 있을 수 있어도 뭐 이렇게 2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 같지는 않아요. 단독범의 소행이야. 그리고 이 단독범은 그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야. 한 달이 건너 알거나 하여튼 아는 사이야. 주변 인물이야. 그리고 이 친구 B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근데 뭔가 숨기고 있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사건. 실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안에서 성적인 행위가 있었고 목졸라 죽였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범인은 세심하게 증거인멸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차량 뒷좌석에다 태웠는데 차량 시신을 태울 때 안아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얼굴이 바깥쪽으로 놓고 그래서 배수로 그 성산대교 노들길 배수로 그 부분에 나와서 뒷문 열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넣고 몸을 180도 털어서 배수로에 가서 살포시 내려놨죠. 내려놓으면 얼굴은 저쪽으로 하고 다리 이쪽으로 하는데 살포시 내려놓으니까 손은 시신을 이렇게 안았으니까 손은 축 늘어졌을 거고 다리도 축 늘어졌을 거고 목도 이렇게 젖혔을 거고 그 상태에서 내려놓은 다음에 팔 부분이 배수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안쪽으로 오므라 모아놓고 다리는 살포시 났는데 다리가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선 시신은 노들길에다 유기하고 당산 그 이동 그 노인회관 비석에다가 유류품 놓고 도망간 거지. 그 무엇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건을 신정동 엽기 토끼 그 범인하고 막 이렇게 좀 연관을 시키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 사건은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그 범인이 아닌 것 같아. 그 범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오늘은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추리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사건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사건의 수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될 팩트 체크가 다 빠져 있어. 확인해 봐야 될 팩트 체크. 그렇죠. 그리고 범인은 좀 소심하다 하니까 좀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좀 이렇게 겁이 많다기보다도 굉장히 좀 자기 범죄를 안 들키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불안과 좀 뭐랄까 두려워하는 게 있어. 자기 잡혀가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닦은 걸로 봤을 때 초범이죠, 초범. 초범일 가능성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전과 기록으로 뒤져가지고선 용의자가 안 나와.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을 하려면은 친구 B 씨를 집중 조사하고 피해자 A 씨, 친구 B 씨, 여동생, 주변 인물 휴대폰, 핸드폰, 통화 내역 쫙 뽑아보고 탐문 수사 중심으로 하면은 범인 잡아요. 이 사건. 그렇게 어려운 사건 같지는 않아. 이 사건은. 그렇죠. 그렇게 처음부터 수사를 그런 쪽으로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수사를 이 B 씨의 진술을 지나치게 신뢰해서 그래서 뭐 엉뚱한 목격자를 바탕으로 해서 몽타주를 작성하고 완전히 번지수 잘못 짚은 수사를 한 거죠.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오늘은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